여론조사를 알아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어요. 배 자고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원고가 밤 10시에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제가 1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뭐냐? 11월 7일에 대국민 담화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까, 대통령님? 비밀 왜 이렇게 갑자기 당기신 거예요? 안 알려줌. 궁금합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거.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대국민 담화하는 거 있잖아요. 기자회견. 이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이번엔 언제 했어? 최근에 한 몇 개월 만에 한 그렇죠. 건데 이거 원래 대통령실의 실장이나 홍보수석이 이렇게 공식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근데 이게 어제 밤에 9시 반에 나왔어요. 속보로.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저녁 메인 뉴스만 해도 뭐 없었어요. 11월 말쯤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긴박한 상황, 예상치 못했던 너무 궁금해 나 그게. 예상치 갑자기. 못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7일이 이제 미국 대선의 윤곽이 좀 드러나고 네. 7일 또 이제 월목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예. 또 지금 여론조사 상황 7일 되면은 또 8일 되면 이제 한국갤럽조사도 나올 테고. 화수목이니까 목요일 날 하면은 그게 좀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상분이면. 이런 네.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입장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또 특히 이제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 또 악화된 여론 이런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하여튼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예. 저는 어떤 기자회견이든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인, 내, 일입니다. 인내일. 그러니까 인내천이 아니고 인내일. 인내천이 아닙니다. 네. 내일이 그래야 내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인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 이 부분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워낙 강조하는 또 한동훈 대표고 또 여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또 하나는 뭐냐면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또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는 것. 마지막으로는 일인데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특별감찰관이든 제2부속실이든 의료 개혁과 관련된 의료계와의 어떤 협상이 됐다 이런 부분에 다 일정이 나와야 돼요. 일정이 안 나고 할 겁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인식과 내용과 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나오고 아주 파격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 반응이 안 올 거예요. 국민들 워낙 지금 7일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고 기대감이 모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민 킴은 네. 왜 갑자기 당긴 이유와 뭐를 얘기할 거로 예상합니까? 일단 무슨 조치가 있으니까 한밤중에 긴급 공지를 하지 않을까. 그게 조치라는 게 없으면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빈축을 사는 일이겠죠. 그 하나만한 얘기는 안 할 거다. 7일 날 이런 얘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게 몰라요. 그 수준은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조치다. 나름의 결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으니까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긴급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예. 그리고 여론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은 게 이제 야권에서 탄핵 얘기가 뭐 공식 민주당 당론은 아니지만 예.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하야 예.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급기야는 여론조사까지도 실시가 됐어요. 예. 예,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심상치 않다. 그냥 넘기기는 어렵다. 그 고비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 10월 네. 애초에 예상됐던 것처럼 11월 말까지 손 놓고 3주를 보낼 수는 없다. 요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꾸 여권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잖아요. 예.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 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예. 어쨌든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양쪽 간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실도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오전부터 참모들이 예를 들면 막 빨리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데 대통령이 끝까지 11월을 고집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설득이 딱 돼가지고 발표한 건가? 갑자기 그런 저는 그렇게 과정도 생각 안 궁금하고. 하고 반대의 경우도 반대의 가능하죠. 경우에. 반대의 경우에? 대통령이 앞당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설득이 돼서 대통령이 아니죠.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먼저 그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참모들은 그냥 네. 대통령이 그냥 11월 말에 하시면 돼요 이러는데 대통령이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 11월 7일에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게 뭐 그렇구나. 내피셜이든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긴 데이터. 합니다만 여론조사. 저녁 시간 그것도 10시 가까이 돼서 나왔다는 거는 저는 김건희 여사와의 이 숙고 끝에 나온 결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추정이에요 이건 다. 추정입니다. 물론 이제 뭐 명태균 씨랑 관련된 사항이 다 추정이야. 아카 일로거든요. 물론 추정일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이대로는 국정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내용의 수준이에요 수민킴. 어떤 수준의 얘기가 담겨? 예를 들면 한동훈 네. 대표 5대 요구를 기준으로 하면 네네. 오늘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그거를 여권 다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그 5대 요구를 기준으로 그거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거다. 그러려고 땡겼지 뭐 그것도 안 받을 거면은 땡길 리가 있겠니? 플러스 알파도 있어 요 얘기고 네. 또 반대 얘기는 그렇게 대통령 스타일상 떠밀려서 한 대표가 하란다고 바로 하진 않을 거야. 요 얘기거든. 전혀 반대 네. 예측이잖아요. 네네. 수민킴은 어떻게 봐요? 한동훈 난 진짜 대표 모르겠어, 한동훈 대표 요구를 다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예.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플러스 알파일까 과연 그게 예를 들면 특검 수용 예.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플러스 알파일 텐데 그러네.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래도 특별하게 대국민 담화를 하는 어떤 그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 정도는 수용을 하니까 하는구나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예측이 아니라 저의 기준선인데 특별감찰관 임명 수용 그러니까 예. 북한 인권재단하고 연계시키지 않는다 정도 예. 그리고 뭐 영부인 대여 활동 중단 최근에 또 활동 안 하고 있었으니까 중단하겠다 그리고 일부 인적 쇄신 대통령실과 내각 어차피 또 내각은 장수장관들 중심으로 교체한다 할 수도 예. 있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더 파격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네. 검찰총 수석이기 때문에 뭐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정치적 공세일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는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 답변도 저는 나올 가능성도 알겠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 아니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앞서 이제 김상훈 정책의장도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다라고 공감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얘기할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19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갤럽 조사. 근데 이게 갤럽이 화수목 돌려가지고 금요일날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제 대통령이 야 밤에 7일날 목요일날 기자간담회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오늘 화요일부터 그게 반영이 될 거잖아요. 여론조사에. 그리고 목요일날 10시에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게 목요일날 하는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20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좀 대통령실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발표하고 목요일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모르겠네. 뭐 그래서 근데 특정 조사 날짜를 또 의식했다기보다는 또 그리고 20일 오전에 다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에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뭐 알겠습니다. 당장 뭐 오늘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예요. 그리고 그렇죠.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도 있고 그거 다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이고요. 자체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19%. 자 이제 2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잘못하고 있다가 72%. 문화일보에서 의뢰를 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27일 지난달입니다. 27일, 28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17%, 예. 부정평가는 78%입니다. 그런데 갤럽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시점상으로도 그랬지만은 이게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반영되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지난주 목요일날 그렇습니다. 터졌는데 그런데 이게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 날 반영되는 게 뭐 부분적이라 그렇다면은 이게 이 대통령의 뭐 7일이 됐든 8일이 됐든 어떤 조치와 예. 또 대응이 없으면 더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요번 주 하는 조사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테니까. 그럼요. 이제.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대구 자, 경북까지 지금 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크고. 대구 경북도 18%예요. 아니 그 부분인 건데 사실은 이제 보수의 심장 본진 이게 대구예요. TK에서 더 빠졌거든요 지지도가.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 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TK에서도? 거고. 그러니까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은 네. 한 30%.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TK에서 이렇게 20% 미만까지도 나오는 예, 건데. 잠깐만 TK가 지금 대구 경북이 보면요. 18% 와, 그럼 전국 긍정평가. 평균보다도 낮은 거네. 네, 그러니까요. 네. 더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유권자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구 네. 경북에 있는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 자기 집 아이가 바깥에서 야단을 맞는데 자기 더 혼내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한다. 어. 이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전통 지지층에서 빨간 불이 들어온 거죠 지금. 아니 이게 네. 지금 지역별로 보니까 역시 제일 낮은 데는 광주 전라예요. 6%.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인천 경기도 사실 국민의힘이 최근 선거에서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번 거기가 16. 그리고 대구 경북입니다. 18. 근데 이거는 저는 대구 경북이 20%선 붕괴를 선도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근데 대구 경북은 저는 윤한 갈등도 이유 핵심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고 예. 핵심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래도 버티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나면은 어허. 이게 하나의 일종의 이 지지 기반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상실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분노하게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빈정상하고 예. 마상 입으면 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이 조금 국정 수행이 원활하지 않아도 와그라노 이랬다가 이제 지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언성이 높아지면서 와그라노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맥이 탁 풀려버리는 거죠.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TK는 wak하는데. TK 출신인데 이게 근데 TK입니다. 그때는 좀 힘까지 해서 wak하는데 이거는 좀안 맞는데 단어랑 말투가 그렇죠. 맞는데. 망연자실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7일 대통령의 해견 내용에 예. 윤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것도 한 축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 게 TK 하면 이거 좀 오래전의 사건이긴 한데 네. 공산 마스코트 사건이 있었어요. 영산 마스코트. 아 그래요? 예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한국당이었죠. 예. 그때 이회창 총재가 대선 후보로 나설 때쯤에 예. 그때 이제 TK 쪽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예. 김영삼 전 대통령 마스코트를 세워놓고 영산 마스코트. 네 그거를 화영식? 화형식은 아니었어. 몽둥이로 때리는 거였는데 네. 이게 TK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네. 현재 권력, 미래 권력이 붙을 때 미래 권력 편일 때가 많아요. TK가 네, 그게 지금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 쪽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한동훈 지지율이 더 나온 게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데 네. TK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통 지지층이 사실은 둘이 잘 해봐라 쪽에 가까웠는데 네. 하나를 선택하라면 한동훈 이렇게 되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보수의 본진에서 급격하게 미래 권력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는 거다. 네, 그런 네. 해석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갤럽 여론조사 전국 그 다음에 역시 TK가 또 저 포인트겠네요. 요거 하나 보죠. 지난주에 그 대통령 정신적 실장이 거기 나왔어요. 운영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통령 지지율 19%에 대한 것들을 야당 의원들을 공격을 하니까 저 해외 정상들 중에서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20%안 되는 사람도 많고 뭐 기시다 총리는 뭐 13%에 불과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동아일보의 청광한 컬럼에 청광한 논설 주간이 정신승리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그렇죠. 배 소장 어때요? 해외 이게- 정상들 중에 20% 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이게 이제 모닝 컨설트라고 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20%를 넘지 않은 경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25개국의 정상들을 이제 조사해서 비교한 건데 네. 이제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네. 회사가 이전부터 계속 이제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어허.
스웨덴 대통령의 경우에는 50% 되고 예. 뭐 아일랜드 이게 이제 각국의 사정도 있겠죠. 어허.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같은 경우에도 40%대예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40%대의 대통령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되는 것이고 예. 윤 대통령은 전체 25명의 정상 가운데 16%로 이게 비교하는 조사인데 각국별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예. 비교를 해요. 어쨌든 20% 넘지 않은 거는 최하위예요. 최하위.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크롱인가? 20%가 안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최하위고 또 하나는 기시다 전 총리 예를 들었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래서 기시다 전 총리는 내려왔잖아요. 예.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하는 걸 자랑해야지 못하는 걸 괜찮다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이거는 나가서 지지율은 무조건 올려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 시간을 통해서 숫자에 연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지율은 관리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을 올려놓고 예. 지지율도 올려놓고 성과도 올려서 국정정책 성과도 올려서 국민들로부터 환호받고 또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아니다 이게 예. 네. 말씀하세요. 윤 대통령하고 지지율이 비슷한 정상들이 어느 나라냐? 예. 프랑스하고 일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프랑스, 일본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올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새로 치렀어요. 예. 그렇게 승부수를 걸어야 될 정도로 낮다. 의원 아, 내각제였다면. 예. 네, 프랑스도 대통령제긴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가 좀 크기 있죠.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다른 해외 정상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 명 더 있어. 승부수 걸. 잉글랜드 영국의 네네. 저 수낙 총리가 아마 10몇 프로 10뭐 제가 보니까 4, 5 한 것 같던데 네. 승부수 걸었다가 보수당 네네. 폭망. 아, 총리 자리에 내려오고 영국이 그랬을 제가 거예요. 헷갈리는데 정기 선거가 예. 아니었는지. 정기 선거가 네, 뭐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 3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념 그다음에 정책 사람인데 예. 조금씩만 잘하면 돼요. 10%만 이게서 10%씩만 해도 30%잖아요. 기본 먹고 들어가는데 15% 16%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영역 이념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사람 피플에서 5%씩밖에 못했다는 예.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요 얘기 좀 해보죠. 미국 대선. 여론조사 네. 시간에 미국 대선도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D-Day가 밝았어요. 오늘 우리 우리 저녁으로 시간으로 오후 오늘 2시부터 예. 미국에서는 투표가 시작돼요. 시작되는데 자 보니까 이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한 거 있어요? 미국 있죠. 대선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 해리스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그런 이유가 이제 워낙 트럼프가 이제 비호감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 좀 냉정하지는 못한 우리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예. 한국 갤럽과 갤럽 인터내셔널이 이제 자체 조사를 지난 9월달에 한 겁니다. 좀 시점상의 차이는 있어요. 이제 10일부터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4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과 면접 조사로 비교를 한 건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유독 그래. 우리나라는 유독 해리스 사랑이에요. 71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이제 43개국 평균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평균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은 후보가 해리스 54, 트럼프 26인데 우리는 해리스가 무려 71이에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는 16. 그러니까 트럼프 너무 싫어 예.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당선될 것 같은 후보도 우리는 해리스가 55, 트럼프는 31.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유가 있겠죠. 이제 43개국에 물어봤더니 미국 대통령이 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답니다. 23%인데 우리는 매우 크다가 53%예요. 알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위상도 해리스가 되는 것이 이거는 세계 평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해리스가 훨씬 더 미국 국제적 위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네. 투표권도 없는데 왜 이렇게 트럼프보다 해리스의 압도적인 우리나라가 해리스 지지 상위 10개국 안에 들어갔고요. 예, 이게 진보 보수가 다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고 있다. 예. 예, 이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오다가 재밌는 댓글 두 개를 봤는데 예. 하나는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인데 미국 예. 트럼프 되면은 세계가 더 나빠질 거다. 한 댓글은 그렇고요. 또 예. 다른 댓글은
한국에도 이재명 같은 정치인인데 미국에도 트럼프가 있구나. 이건 뭔 말이냐? 어? 안티 윤석열과 네. 안티 이재명이 다 같이 트럼프를 싫어하고 그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모로 한국 정부나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 뭐 방위비 더 내라고 네.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 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수층이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진보층 입장에서도 트럼프는 여러모로 진보층에서 안 좋아할 면모가 있는 데다가 예.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죠. 그 당시에 하노이 노딜 이후로 크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중시해서 본 게 60대 70대의 트럼프 지지율이 가장 낮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왜 그래요? 이것은 예의가 없다. 아. 사람이 무례하다. 예.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미국에서도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뭐 저런 정치인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노년층에서 더 못 견뎌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네, 근데 일종의 트럼프가 마초 같은 이미지를 차라리 젊은층이 차라리 낮게 생각. 젊은 층, 그렇게 특히 생각해. 남성층에서는 한국에서도 20대 30대에서는 비교적 예. 조금 높았어요. 아마 남성 쪽의 영향인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서도 노년층이 보수가 많지만 예. 트럼프가 보수니까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무례하다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근데 한국 있습니다. 리서치 조사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안보. 그러니까 이 고연령층이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가 뭐 북한 관련해서 별로 뭐 도움된 게 있냐 결정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고, 저는 짧게만 이제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해리스 지지율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해야죠. 예. 다음 주에 얘기해야죠. 이번 주 나오는 금요일 나오는 갤럽. 그럼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반영된 거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올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